위기였던 합스부르크 내에 결속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가문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를 계기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위조 문서에 언급한 것처럼 대공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융성한 문화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유서 깊은 가문임을 증명하려고 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슈테판 대성당을 거대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빈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를 세웠구나. 네. 이후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양한 예술품을 수집하고 이제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후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파리와 피렌체와 더불어서 빈 역시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쳐가는 곳이 되었던 거죠. 미키 씨, 당시 빈이 이때부터 문화예술의 도시가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합스부르크가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빈을 음악 도시로 키우면서 이제 음악가들도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중에 하이든, 아유, 베토벤, 아유. 그리고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한 이유도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위조 같은 어두운 면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일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와 더불어 합스부르크가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대공국의 기틀을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스만 티루크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 진영의 최전선에서 방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진 영지들을 재통합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세력을 또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합스부르크 가문은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합니다. 바로 다른 가문들과의 결혼을 추진한 거였습니다. 정략 결혼. 네.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제 들어맞기 시작한 건 알브레히트 2세라는 인물부터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외동딸과의 결혼에 성공한 것에 이어 1438년 황제가 죽자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야. 그 당시 합스부르크 영토가 얼마나 이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됐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커졌네. 합스부르크 가문은 보헤미아 땅은 물론이고 헝가리 땅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저런 게 진짜 자식 농사인데. 그리고 1452년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황제를 배출하면서 이후 쭉 황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수현 씨, 이때 뭐 황제가 남긴 게 있다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황제가 뭐 건물이나 성문이나 뭐 그림에 글자 5가지를 남겼는데요. 바로 독일어로 아에이우라는 글자입니다. 아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유네. 네, 여기 정확한 뜻은 아직 안 알려지긴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ustria est imperatrix omnis universi.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통치자다. Austria erit in opere ultima. 오스트리아는 세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결혼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인물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다른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을 통해 어떤 땅을 얻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잖아. 이 여성은 당시 프랑스 왕가와 친척간이었던 부르고뉴 공주 마리였습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공국이었는데 마리는 이러한 영토들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막시밀리안 1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녀와 결혼을 한 거죠. 대박이다. 그러나 마리가 말에서 떨어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네? 막시밀리안 1세는 마리가 상속받은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어머, 이거 수상한데? 대박인데요, 진짜. 이거 수상하다니까. 어. 그리고 이제 마리가 죽은 그 해에 막시밀리안 1세는 또다시 두 번째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의 마지막 독립공국이었던 브르타뉴의 유일한 상속녀 13살 난 공주 안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이건 근데 유혹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가문들은 왜 제쳤는지는 그러니까 먼저 서두른 거죠. 아, 서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내 운이 맞아요. 뭐야? 예리해. 마음도 좀 주고 다른 가문들은 늦었을 뿐이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뭐 유력한 가문이기도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겠죠.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 있겠죠. 예, 여기서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다른 유럽 가문들을 제치고 브루타니아의 유일한 상속녀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여기서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약혼. 규현 씨 약혼을 오답입니다. 아닌가요? 정답. 속도 위반. 급하게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오답입니다. 자, 바쁘면 우리가 뭘 하게 되죠? 바빠요? 예, 바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친구한테 뭐를 부탁하죠? 아, 정답! 혜성 씨? 저 상속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식 올려버려요. 갈때 대리 결혼식. 아니야. 오답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답. 예, 본인이 가서 결혼식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남자를 이렇게 보내든가 이렇게 섭외를 아, 해가지고 말도 결혼식을 대신 올립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짜자. 네, 바로 대리 결혼을 한 겁니다. 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이제 헝가리하고 전쟁을 치느라고 결혼식에 직접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보내서 결혼식을 대신 치르게 한 것이죠. 아니 무슨 난 쟤랑 결혼할 거야 하면 그게 되네. 이렇게 막시밀리안 1세는 두 번째 아내가 상속받은 브루타뉴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땅 욕심이 컸으면 대리 결혼까지. 하지만 결국 이 대리 결혼은 모두 무효로 끝나고 맙니다. 당시 유럽의 또 다른 강호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해가던 합수 가문을 견제했는데요.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황태자 샤르 8세와 자신의 딸 마르가리타를 혼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샤르 8세는 왕이 되자 자신의 아내인 마르가리타 공주와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결혼을 했는데? 샤르 8세는 대체 왜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땅 차지하려고. 예, 맞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가 브루타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 진짜 콩가루다. 그런 다음 샤르 8세는 법률가와 성직자들까지 동원해 장인인 막시밀리안 1세와 아내 대리 결혼은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샤를이요? 네.
그래서 결국 샤를 8세는 1491년에 무력으로 브루타뉴를 점령하고 안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머머. 이제 다시 말하면은 장모였던 안과 결혼을 한 거죠. 야, 이게 무슨 뭐야? 진짜 이 아침 드라마 같다. 개막장이 개막장. 막시밀리안 1세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뺏긴 것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었던 브루타뉴 땅까지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내버려 두나? 자, 프랑스의 치욕을 당한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정책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 1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그는 좀 더 강력한 결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안 1세의 이 선택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최대의 영광을 안겨다 주는 동시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